이전 강의에 이어서 출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n32에서 출력해주게 하는 함수는 bitblit,와 그다음에 transparent,blit 요 두 가지 함수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transparent,blit는 여기 나오듯이 투명 색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스프라이트 중에서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출력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3D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객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객체 함수인 드로우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 객체의 드로우 함수는 이제 중심좌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win32에서는 그런 중심좌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했었죠. 계산해서 출력한 반면에 다이렉트3D에서는 셋업만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D에서 이런 출력을 하는 것이 더욱더 간소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스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win32 API에서 주인공을 이제 출력을 할 때 쓰는 그 같은 코드입니다. 일단은 좌표 설정, 자르기 툴에서 그 자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죠. 가져와서 그 스프라이트의 가로 세로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중심좌표를 전부 다 읽어오죠. 읽어오고 트랜스페런트 블리트를 통해서 출력할 때 중심좌표를 적용하죠. 간단한 이제 계산합니다. 중심좌표를 계산을 해서 실제 x, y 좌표에 그 중심좌표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기준좌표를 요거에서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드로우 함수, 그래서 드로우 함수에서 렌더를 보서 똑같은 코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레디 런에서 골대 주인공, 예, 주인공이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툴에서 자른, 그렇죠? 자른 그 좌표 영역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중심 좌표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어때요? 드로우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그 자른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그와 같은 그 중심 좌표를 셋업을 해줍니다. 셋업을 해주고 x, y 값에 내가 만약에 100,100에 예를 들어서 뭐 100,100에 어떤 캐릭터, 요 캐릭터의 중심좌표 여기다. 요거를 내가 출력하겠다 라고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은 요 중심좌표가 어디로 갑니까? 100,100에 가죠. 100,100에 요 요 캐릭터가 100,100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요 기준좌표가 새로이 계산되어서 여기서부터 이런 캐릭터를 딱 출력하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용하기가 계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 함수가 그 매개 변수가 좀 더 깔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키보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win32 API에서는 키보드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서 이와 같이 get asynchronous key state라는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함수들은 update라는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현재 키를 조사해서 그 키가 해당되는 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합니까? 렌더에서 그 결과값을 통해서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렉트3D에서도 물론 뭐 get asynchronous key state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dxut 함수 중에는 dxut is key down이라는 이런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키 체크를 하고자 하는 키
그래서 우리가 가상키를 쓴다든가 여기서 그렇게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했던 거하고 요게 똑같은데 뭡니까? 함수를 min32 함수 쓰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dxut에서 제공해준 그 같은 함수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은 요것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그 같은 함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dxut.cpp 파일 안에 보면은 그런 전역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만드는 함수가 거기에 있는 함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는 dxut.cpp 파일에 있는 그 같은 함수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 같은 경우는 버전업이 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함수의 어떤 명만 조금 바뀌고 그 내용까지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 버전업이 SDK가 9.0이다, 10.0이다, 11까지 나와 있는데 11로 변하더라도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버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좀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 키보드 부분 한번 소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min32에서 우리가 주로 업데이트에서 이 부분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업데이트 부분 자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를 쭉 보면은 이 부분이 업데이트 같습니다. 업데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런이죠. 런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현재 플레이어 상태가 액션 상태에서 이동 상태일 때 현재 어떻게 됩니까? 그 키보드의 상태를 체크하죠. VK 라이트가 0보다 작으면 눌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업데이트를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업데이트를 보면은 자, 여기도 그대로 있죠. 자, 주인공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액션화 되어 있고 뭐만 바뀌었습니까?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바뀌고 그 다음에 눌렸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그런 처리들 하지만 이런 처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져왔죠. 코드를 변환시킨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함수만 바뀌었을 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코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할 때 마우스를 가져와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min32에서도 마우스에 대한 부분들은 메시지 프로시저를 통해서 전부 다 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이동할 때 WM 마우스 무브라든가 그 다음에 WM 그 다음 L 버튼 다운 이와 같은 그 메시지가 발생하면은 그것이 이제 마우스로부터 발생되는 그 같은 메시지였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이렉트 3D의 콜백 함수인 메시지 프로시저, 그래서 이거는 그 윈도우 프로시저가 아니라 그 다이렉트 3D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한 그 같은 콜백 함수인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n32에서 사용한 그 같은 프로시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Ctrl-C와 Ctrl-V를 이용해서 그대로 그 부분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에 대한 부분은 윈도우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자, 이건 win32 코드입니다. win32에서 쭉 보게 되면 자, 윈도우 프로시저죠. 윈도우 프로시저죠. 예, 메시지 프로시저가 아니라 윈도우 프로시저네요. 자,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보게 되면은 WM 마우스 무브 이 부분 있죠. 그렇죠? WM 마우스 무브에서 이와 같이 마우스의 XY 그 좌표 값을 L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L 버튼 다운이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버튼이 클릭된 것이죠. 클릭되었을 때 이런 상태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이렇게 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제 다이렉트 3D에서 처리한 메시지 프로시저 한번 볼게요. 자, 메시지 프로시저 볼게요. 이건 콜백 함수의 메시지 프로시저입니다. 자, 메시지 프로시저를 보게 되면은, 자, 마우스 무브 그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메시지 프로시저에서 핸들이 있고, 메시지 그대로 넘어오죠. 메시지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오는 값이 뭡니까? WM 마우스 무브, L 버튼 다운. 그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죠? 예. 그래서, 마우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코드 변환이 그렇게 없고, 단지 어느 함수 안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작성하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윈30에서는 MSG 프로시저인데 윈 프로시저, 그렇죠? 지금 제가 윈 WND 예, 프로시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앞에서 했던 그 함수들, 그래서 윈32에서 했던 함수 그 기본 함수 4가지 있었죠. init, update, render, release 함수를 어떻게 그 프레임워크에서 불러서 실제로 렌더링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 프레임워크로, 다이렉트 3D 프레임워크로 가져와서 셋업한 그 내용을 소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냥 복사를 전부 다 해오세요. 해와서 하나의 그 파일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다이렉트 3D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기 안에다가 이전에 했던 그 윈30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하되, 메시지 윈 프로시저 그 내용하고 윈 메인 부분만 빠지면 되죠. 그래서 복사를 해놓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 그 중에서 create device에서, create device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생성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우리는 하나를 생성해서 계속 재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init, 그렇죠? 여기에서 요것을 한번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호출할 때 뭐 FMD 사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호출돼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전 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스프라이트에서 리셋 디바이스가 리셋되었을 때 이 오브젝트도 다시 리셋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함수를 같이 호출을 해줘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무브,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프레임 무브는 매번 갱신하는 거죠. 무엇을? 데이터를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를 불러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윈도우의 3D에 대한 디바이스, 그렇죠? 디바이스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를 내부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dxut get dcd 구 디바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전역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dxut 함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얻어서 바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함수 프레임 무브, 여기에는 그런 디바이스에 관련된 그런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렌더는 앞에서도 봤듯이 프레임 렌더에서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비긴 엔드 신스, 비긴 신스, 이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비긴해서 쓰겠다라고 지정해 놓고, 여기서 렌더 호출했네요. 그렇죠? 렌더 호출해서 쭉 출력을 스프라이트 통해서 쫙 한 후에 그 다음에 종료를 이렇게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 프로시저는 앞에서 했던 그 마우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트 디바이스일 때는 뭡니까?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도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같이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디바이스, 디바이스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그 리소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제가 이루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릴리즈 함수를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4개의 함수가 적절하게 프레임워크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호출되고 있죠. 그 외에는 셋업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요거는 윈32. 네, 윈30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 다이렉트 3D로 렌더링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윈32, 하나는 이제 다이렉트 3D.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스타트 들어가죠? 스타트 들어가죠. 네,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두 개의 게임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3D, 이거는 윈32. 뭐 크게 다른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게임이란 것은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그다음에 게임 프로그래밍이 하나로 조합이 되어서 이제 게임이란 것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란 것은 기획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획이 먼저 선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부분은 그 코드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3D 자체를 배우는 거, 거기도 많이 치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부분에 더욱더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더라도 이것은 큰 변화가 없죠. 지금 해봤듯이 윈31에 있는 내용을 그때 다이렉트 3D로 우리가 변화를 했지만, 출력해준 내용,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넣는 그런 부분만 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게임이 기획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게임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제 부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윈30 API를 이용해서 제작한 게임이 있다고 하면은 다이렉트 3D로 한번 변환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3D로 변환할 때 뭐 어렵습니까? 아니죠. 뭐만 했으면 됩니까? 이미지를 출력하고 로딩하는 그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DXUT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몇몇 가지 함수들, 몇 가지 함수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들만 있어도 2D 게임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시간이 되어서 좀 가능하다고 하면은 3D를 이용한 슈팅게임은 2D 게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D 게임을 제작할 때는 이제 리소스 부분, 특히나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opengameart.org, org 보면은 그와 같은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스프라이트와 배경과 뭐 사운드와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나와 있는 그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리소스를 구해서 게임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다이렉트 3D를 이용해서 2D 게임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신감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해 주신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이렉트 3D를 이용해서 2D 게임으로 만드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이제 3D를 제작해보는 그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했던 그 기본적인 로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3D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렉트 27장, 다이렉트 3D를 이용한 2D 게임 만들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고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더 풍성한 그 같은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잊지 마세요. 구독.